2019년 10월 9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소위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렇게도 좌익들이 반대하던 그 국정이라는 말을 빌려서 자기들에게 맞게 요리조리 요리를 잘 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 자유한국당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글쎄요, 어떤 확장성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들만의 잔치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거기 자기들 당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경주역 광장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내려온 연사만큼은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희경, 그 다음에 정미경, 이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그 정당 속에도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중당 또는 더불어공산당으로 불리는 그 민주당 내에도 제가 괜찮은데 저 사람 하는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개개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당 노선만큼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주의 정당 또는 자유주의 정당에 걸맞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 구성원들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전희경 의원은 교육 관련된 그리고 방송에서의 좌익들의 어떤 왜곡 이런 것에 과거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해오던 분입니다. 자유경제원의 사무총장이던 시절부터 제가 그분을 주목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고 한국의 정교조 그리고 좌경화된 교과서 실태에 대한 책을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편찬했는 그 책도 제가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게 잘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교과서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희경 의원이 어제 경주에 왔던 일이 떠올라서 말해봤습니다. 전희경 의원만큼 아마 지금 현실 정치에 있는 제도권 정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일각에는 있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이 5학년부터가 사회를 배우나요?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들고 온 거는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환경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환경에 대한 게 나오면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고요. 풍력 발전이 나오고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원자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원자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파트에서는 이 사람도 좀 웃겨요. 유조선을 만들어서 수출한 기업가라고 하면서 1970년대 우리나라의 한 기업가는 배를 만들어 팔기 위해 조선소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는 조선소를 세울 돈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았다. 그 기업가는 돈을 빌리러 영국은행에 갔다. 5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자, 그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는데 이 지폐를 보시오.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철로 만든 거북선이요. 철갑선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섰어. 거북선은 철갑선이 아니었다는 그 논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나무, 강한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철갑선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로비를 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정주영이죠. 그냥 정주영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느 한 기업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의류업계의 선두주자 땡땡 기업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구죠? LG인가요? 아무튼 땡땡 기업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땡땡전자 이거는 또 세모로 나와요. 그냥 삼성이라고 하면 되지. 희한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교과서 만드는 거. 여기 보면은 더 가관인 게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큰 줄기 경부고속도로 건설. 와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국도를 건설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포항에 제철소를 세워 제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무슨 정부입니까? 성이 정이고 이름이 부인가요? 박정희잖아요. 박정희. 그 다음에 박태준이잖아요. 사람 이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정부입니다.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부두 건설, 새로운 수출길 열린다. 뭐 무역 박람회, 성대하게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밑에 이제 한 코너에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문제는 정부의 노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 인간들은 박정희라는 이름이 내뱉어지면 이 주둥이가 뒤틀려서 터져버리나 봐요. 절대로 기업가와 그 당시에 리더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을 바꾼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경부고속도로를 상찬을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것을 반대했던 게 김대중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실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팍팍 와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하려고 학교에 요즘 전교조 애들이 새마을 깃발 다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악마라고 봅니다. 저는 악마. 밥 다 차려주니까 누가 차려줬는지 그 사람은 빼놓는 거죠. 그냥 밥이 맛있니 밥이 맛없니 또는 없는 반찬 가지고 선동질이나 해놓고 저는 악마들이라고 봅니다. 주제 마무리 단원에서 문제를 냅니다. 사진을 보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기업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써봅시다. 재밌어요. 이 애들 보면. 그렇게도 사람 이름 구체적으로 말 안 하다가 뜬금없이 정말 아무런 연관성 없어요. 아무 뜬금없어요. 아무 뜬금없다. 갑자기 여기에 이 챕터하고도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쉬어가는 코너처럼 갑자기 김구가 등장해요. 김구. 참고로 김구는 좌익들이 그렇게 데리고 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시백에 꿰매 빠져가지고 김구가 북한에 어떤 남한의 대표성을 가진 듯하게 방문을 했는데 물론 다 말렸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김일성의 어떤 명분을 쌓아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북한의 발전상과 그 아주 체계적인 군사 규모를 보고 나서 이 생각이 이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성시백에 악령이 들어간 거죠. 김구에다가. 그러고 난 뒤에 김구가 헷가닥 좀 잘못 갔을 뿐이지 김구는 반공주의 노선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을 욕하기 위한 대립구로서 김구를 활용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좌익들이었고 지금의 좌익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김구를 놓아주지 않고 있어요. 김구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일이죠. 김구에 대해서는 제가 김구를 되찾아와야 된다는 어떤 주제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게도 뜬금없이 사람 언급 안 하다가 김구의 이야기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그 꿈은 김구가 말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인도의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불이 되는 것이기도 하며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이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죠? 안 나오고 6.25 전쟁을 잘 막아내고 또는 그 앞전에 이 동아시아까지 끄트머리까지 공산화가 밀려올 때 막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안 나오고 산업화 성장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박정희죠.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김구만 떡 내세웠어요. 이 사악한 꼬맹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요. 일자리 지원, 생계비 지원, 양육비 지원, 학비 지원 이렇게 지원으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근면성실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단어는 아이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관이라든지 현실 감각을 익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원으로 나옵니다. 바우처, 복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시겠지만은 사회주의자들은 뭐
한국에서는 서구형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그냥 공산주의자들은, 또는 한국에서는 조선이죠. 조선식 공산주의자들은 80년대부터 복지라는 용어 속으로 싹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가 팽창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조선식 사회주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과 바꾸어서도 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복지라는 말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런 어떤 국가의 기대는, 국가 권력을 크게 하는, 그리고 내가 한번 맨주먹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력을 어릴 때부터 거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챕터가 있고요. 공동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참여가 중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헌법 제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이라는 말은 안 쓰죠. 4.19 혁명. 글쎄요, 4.19가 처음에는 이기붕 부통령의 부정선거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좌익들이 거기에 찰싹 붙으면서 이승만 하야라는 선동구호로 표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좀 열기가 식을만 하니까 갑자기 이기열 학생인가요? 최루탄이 눈에 꽂힌 채로 떠올랐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격동을 하면서 됐거든요. 광주 5.18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시민들은 애초에 그 낯선 청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무기고에서 틀어왔는 무기고 그냥 돌려주자, 계엄군들한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계속 광주 시민들을 격동시켰다잖아요. 시체를 앞세우고. 그것과 우리나라의 좌익들의 폭동들은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악화 상황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경제 악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요즘 정석훈 씨인가요? 88만원 세대라는 말로 청년들을 선동했던 그 사람, 요즘은 뭐 바뀌었다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조선일보에도 칼럼을 싣고 경향신문에도 칼럼을 싣고 이쪽 저쪽에서 돈을 다 벌던데, 저는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성을 안 했거든요. 88만원 세대가 있고 99만원 세대가 있고 109만원 세대가 있고 209만원 세대가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임금 체계에 따라서. 물론 그 가장 밑부분을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 이거 봐라 라고 하는 게 이 선동가들의 전략인데, 어쨌든 그런 방식, 또 시체를 앞세우죠. 또는 폭발사고, 또는 세월호 같은 사고. 세월호는 이 좌익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먹잇감입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얘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죠. 좌익들이 선동하기에. 그런 어떤 선동의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무슨 대구 10월 폭동도 마찬가지고, 4.19 때도 그 학생이 떠오르면서 더 촉발시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최루탄이 그렇게 사람 눈에 그 각도로 박힐 수 있는지부터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좌익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늘 뭔가 항쟁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혁신적인 사건은 6.25 전쟁이겠죠. 그 전쟁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적화가, 공산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헌법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까지 다 포함한 지역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남한만을 봤을 때는 이 좌익들은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자기들의 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적들을 타파하고 등장했는 게, 87 체제 이후에 등장했는 게 김대중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한 내에서도 같은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수, 적폐, 청산 세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상 참여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는 계속 4.19,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도 언급했었죠.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 좀비들. 우리 국민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닙니다. 민주주의 운동은 레닌도 민주주의 운동을 했고요. 북한의 이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다 써요. 종류가 다릅니다. 그때 당시 87 체제로 불리는 그때 당시 민주주의 운동은 아마 그때 순진하게 참가했던
대학생이나 어떤 화이트 칼라로 불리는 계층들은 지금에 와서는 돌아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우리의 그 순수한 그 열정이 잘못 이용됐어 하는 걸 지금쯤에는 아차 하면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은 주사파, 즉 인민민주, 뭐 좋게 말해주면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세력들에게 하이제킹 당한 겁니다. 인질이 되어가지고 움직였던 겁니다. 뭐 지방자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국민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사진이 안 보이지만은 어린이들이 어떤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죠. 광우병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뭐라고 해놨냐, 환경에 관련돼 가지고 애들이 피켓 들고 나와 있는 거, 그거는 나옵니다. 광우병은 이제 지그들도 가짜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1인 시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당이나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을 만들어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앙가주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앙가주망. 프랑스 용어입니다. 프랑스의 사르트르의 용어인데요. 사르트르가 만든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직접 사회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죠. 말이 좋아가지고 프랑스 말이니까 뭐 그럴듯하게 앙가주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데모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데모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부추깁니다. 촛불 집회 때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집회는 극우 집회다라는 말은 이제는 조금은 줄어들었고, 보수 집회다, 보수 단체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좌익들의 집회는 시민단체다 또는 그냥 무슨 참가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심지어는 한국경제신문, 그래도 그나마 정상이라고 보는 한국경제신문이나 조선일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해외에서의 정치 진영에 대해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을 신문에 그대로 실으면서 왜 한국 지형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진보,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버릇일까요? 아니면은 한국의 진보라고 일컫는 소위 그자들에게 좌파라고 또는 좌익이라고 했다가는 몰매 맞을까봐 겁을 먹었을까요? 어쨌든 타국, 해외에 대해서는 다 좌파, 우파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신문에서 다 써요. 심지어는 경향신문에서도 그렇게 써요. 좌파, 좌파 이렇게 하면서 왜 한국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진보라고 하고 보수라고 할까요? 참 웃긴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과거에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탄핵, 이 광우병의 1차적인 전초전이 미선희 효순이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오리지널 광우병 있었고, 그 다음에 탄핵 사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서초동 앞에 또 나와 있죠. 그 사람들도 광우병 찌끄라지들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데모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아까 때리니까 때리러 나간 거죠. 또는 카운터 펀치를 때리러 나간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나간 집회는. 먼저 선동한 집회가 아니에요. 또 성격이 다르죠. 촛불 집회 나간 순진한 양들 말고 그 앞에 있는 인간들, 민주노총, 정교조 이런 애들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데모민주주의를 한 거고, 지금 나간 거는 그 데모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고 나간 거니까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데 어쨌든 저는 좀 불안한 게, 거기에 말려들어서 어쨌든 대중민주주의적 열기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제 태극기 든 집회도 광장으로 나가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촛불 떼거리처럼 데모민주주의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다음 단계에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그것도 역시 데모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데모민주주의는 태극기 집회는 제2건국을 위한 필요악으로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마음으로서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제가 살펴보면서 역시 영화계라든지 연예계도 좌경화가 되어가지고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바로 잡아보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감히 교과서를 건드리려고. 얘들 굉장히 노력한 애들이에요. 정교조가 89년도에 출범했나요? 그 전부터 세력은 있었습니다. 정교조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게 아마 1909년일 겁니다. 87 체제 이후에 오염된 거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는 노동계와 교육계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정교조. 근데 이 정교조를 대항해서 정교조 아닌 교사 집단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위험 인식을 하고 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심지어 교장들도 정교조 교사들이 압박하면 뭐 그러지 뭐 하고 새말깃발 내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과 훈련되고 체계화된 좌익들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좌익들이 이기는 거죠. 그거는 행정공무원, 군, 경찰, 소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진영, 그 다음에 교육계,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빨 깨물고 훈련하고 여태까지 참아오면서 쌓아왔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세월, 30년 정도의 세월을 순둥이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가 나오는데 교장들도 그냥 다 봐요. 뭐 큰일이 있겠나? 큰일이 벌어집니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에서 이 내용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와서 쌓아와서 지금은 기득권이 되어버린 정교조가 만든 이 교과서를 건드리려고 박근혜라는 사람이 하니까 정교조가 완전히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튀어오른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행정공무원들 있죠.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로인가요? 이 전공로를 다시 언급하자면은 반드시 정상화되면, 권력이 정상화되면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정교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헌장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공무원 헌장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격 없죠? 공무원의 퇴직을 하고 나가서 활동하면 되잖아요. 환경단체에 들어가든지, 뭐, 탈원전 단체에 들어가든지, 민변이나, 어디죠? 참여연대 들어가든지 활동하면 되지. 왜 내가 내는 세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충분히 헌법으로서 제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타협은, 그리고 통합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할 만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사파에 경도된 사람들, 민주노총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물론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핵심 세력들은 자유대한민국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북한으로 망명을 하거나 쿠바, 중국으로 가거나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중국, 북한 가가지고 지금처럼 민주노총이 데모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그거 다 자유가 보장되니까 배가 쳐 불러가지고 하는 철부지 어린애 짓들입니다. 그나마 봐주니까 여기서 데모도 하고 그렇게 놀아나는 거지. 중국과 북한에서 했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사라집니다. 자, 5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보면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